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의 원리는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겠지만 결국 우리 몸의 신경과 신경 사이에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블럭함으로써 근육 위축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침샘 보톡스의 원리도 비슷한데 우리 몸의 침분비를 자극시키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블럭함으로써 침분비를 억제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축 효과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헌상에서 보면 턱 보톡스에서 교근 위축 정도가 30% 정도라고 한다면은 침샘 보톡스에서 침샘의 위축 정도는 약 10%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샘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귀 앞부터 해서 귀 아래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하는 이하선이 있고요. 그리고 하악각 아래로 존재하는 악하선, 그리고 혀 밑 아래로 존재하는 설하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미용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얼굴 윤곽에 관련된 악하선과 이하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얼굴형이라고 하면은 부드러운 곡선의 계란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동양 사람은 하안면 폭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사각형의 얼굴형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수술들이나 시술들은 결국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은 사각턱, 뼈에 의한 윤곽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각턱 윤곽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교근 비대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근 보톡스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심부볼 비대에 의해서 심술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술보 제거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 전체적으로 피하 지방이 심한 경우에는 아큐레이저 등을 통한 지방 흡입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드물긴 하지만 귀 앞쪽의 전반적인 비대 혹은 하악각 아래쪽의 비대는 침샘 비대에 의한 아름답지 않은 윤곽이라고 봐야 되고 이를 침샘 보톡스로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침샘 보톡스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인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에 침샘 비대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병원에 오시기 힘드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근은 상악 외측과 광대부터 해서 그 하악각까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그 뒤쪽, 그 바깥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불룩함이 있다 하면은 이하선 침샘 비대를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악화선 침샘 비대 같은 경우에는 턱을 들었을 때 양쪽 턱 아래로 대칭적으로 조금 늘어진 부분이 있다 하면은 악화선 침샘 비대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순 침샘 비대증 외에도 침샘이 커지는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갑자기 크기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비대칭적으로 크기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을 동반할 경우에는 다른 질환을 감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하선, 악하선 둘 중에 한 곳에만 시술을 할 경우에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다만 이미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시술을 시행하면은 조금 심해졌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1회 시술로 완전한 결과를 좀 얻기는 어렵고요. 경과를 보면서 3개월 간격으로 시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침샘 비대라고 하면 밤에 먹기, 폭식, 그리고 음주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